73페이지 31번부터 21강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31번부터 자 73페이지 31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1번 또 침투 탐상시험입니다. 침투 탐상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지금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죠?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유화 시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유화 시간입니다. 사용할 침투액의 종류, 그 다음에 시험체의 표면 거칠기, 시험체 및 시험할 때의 온도라, 시험체의 재질이라든지 제거 처리 상태, 이건 지금 아직 제거를 안 한 겁니다. 유화 시간에는 아직까지 제거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침투비 파괴 검사에서 시험체 재질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32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과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샘플링 검사일 경우 합격한 시험체의 착색하에 표시할 때 적합한 색은 황색입니다. 그러면 합격품 전수 검사에서는 젓갈색을 적용하고요. 샘플링 검사에서는 황색을 적용합니다. 자, 33번 침투 탐상시험 방법과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A형의 대비시험편 제작할 때 판의 한면 중앙부를 분젠번으로 어느 온도 범위까지 가열한 후 검증시 격준율 발생시키느냐, 이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약 분젠번으로 알루미늄 판의 중앙부를 약 520 내지 530도씩 가열을 해서 물을 뿌려서 검증시키면은 균열이 나옵니다. 자, 34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검사법에 따른 구성품 건조 적용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 적용식입니다. 수성 현상제를 사용할 때는 적용 후 건조를 시행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제가 습식, 여기는 항공우주니까 수성이라고 하는데 습식입니다. 어쨌든 이 건조는 말이죠. 현상제가 뒷공정이잖아요. 그죠? 현상제가 뒷공정, 뒷부분 공정이니까 여기에서 물을 썼다면 여기에서 건조를 합니다. 건식 분말 현상제를 사용할 때 적용 후 건조를 시행한다. 건식 분말은 건조할 필요가 없지요. 현상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현상 검사하기 전에 앞에 익류 침투액을 제거했거나 이게 물로 했다면 현상하기 전에 건조를 적용합니다. 비수성 속건식입니다. 비수성 속건식 현상제를 사용할 때는 적용 전 건조 적용한다. 그러니까 비수성 현상제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속건식 현상제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 현상하고 나서 건조를 안 합니다. 그 밑에 건식 분말 현상제 비수성, 이건 속건식입니다. 속건식 현상제 사용할 때는 적용 전에 건조를 적용한다. 맞습니다. 자, 또 RT입니다. 방사선입니다. X선을 시험체에 쪼여 결정 내의 원자 구조 조사하거나 응력 측정 및 결정 입도 측정과 같은 품질 관리, 재료 시험이 가능한 것은 X선의 투과 특성 때문이다. X선은 보면은 물질에 대한 투과력이 커서 그 물질 내부에 있는 원자 구조도 조사할 수 있고 응력 측정도 할 수 있고 결정 입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35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이원성 염색 침투액, 그러니까 침투액은 침투액인데 이원성이라는 성분이 두 가지가 있는 걸 말합니다.
이건 사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V와 F가 있습니다. 이건 DV. 이원석 염색 침투액은 double visible. 그래서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가서 눈에 보인다. 가시성. 그게 염색 침투액입니다. 염색 침투액은 V, 형광 침투액은 F, 이원성 형광 침투액은 DF로 표시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36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전수검사에 의해 합격한 시험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벌써 가나는 전수검사는 황색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각인 부식 또는 착색으로 시험체에 그냥 피의 기호를 표시한다. 여기에 맞아요. 라는 왜 틀렸느냐 하면 앞에 각인 부식 또는 착색은 맞는데 시험체 P, 타원형 P 요거는 샘플링 검사입니다. 샘플링 검사에서 합격분 표시 방법은 각인 부식 착색으로 시험체 타원형 P의 기호를 표시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37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탐상제 조합이 FAW일 때 첫 번째 F가 의미하는 것은 형광 침투액입니다. 그죠? A는 수세성이고 W는 습식 현상법인데 수현탁성이다. 그런 규격이죠. 자, 초음파 탐상 시험 장치에서 장착된 소거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거는 뭐냐 소거라는 거는 시간축에서 지금 저도 여기에 지금 컴퓨터를 하는데 어떤 데는 이래 한번 검색을 확인해 보니까 찌찌찌찌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음이 나는 거예요. 시간축에서 잡음 신호가 나는데 이걸 제거해 주는 것이 소거 장치다. 장치 정폭 직선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미치겠죠. 정폭을 하거나 하면은 소리가 조금 더 커진다든지 영향을 미칩니다. 장치의 작동 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작은 에코를 더 크게 하여 결함평가에 우수하다. 작은 에코를 더 크게 하여 결함평가에 우수하다. 이건 아닙니다. 소거 장치인데 리젝터는 초음파 탐상 장치에서 어느 일정한 높이 이하의 작게 나타나는 에코 및 소음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지 이렇게 에코를 더 크게 하는 것은 아니다. 크게 할 때는 뭐라고 했죠? 앞부분에서 했죠. 6dB 방법이다 하는 거 했죠. 38번 형광 침투 탐상에서 장소 주위의 밝기로 적합한 것은 형광은 무조건 어두워야 된다. 그래서 20룩스 이하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39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른 시험 조작의 온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자, 침투 처리는 3, 5도씨 범위가 최적 조건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이때는 특별히 침투 시간을 조금 늘려야 됩니다. 현상 처리는 15 내지 40 F입니다. F. 이 F를 습시로 고치면 이건 굉장히 낮아요. 최적 조건에 해당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F니까 도 C 같으면 몰라도 F니까 아닙니다. 다 건조 온도는 시험품 표면 온도가 52도를 초과할 때까지 건조한다. 안됩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가와 나와 다는 틀렸습니다. 건조 처리는 세척액으로 제거할 때 자연 건조하고 높은 온도로 가열 건조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건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 건조라는 거는 물론 여기서는 좀 그런데 조금은 그 온도를 우리 실내 온도 같은 게 얼마입니까? 15도 이렇게
25도 뭐 이래 되잖아요. 그런 부근에서 이제 건조기를 쓰더라도 그런 범위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는 자연 건조라고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40번 잉여 침투액 제거를 위한 예비 세척 처리의 공정이 불필요한 침투 탐상 방법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잉여 침투액 제거를 위한 예비 세척 처리 드레인이 필요 없다. 요건 뭐냐면 물 베이스 유화제일 때만 예비 세척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와 나와 다에는 보면은 전부 다 이게 물 베이스 유화제입니다. 그 밑에도 뭐냐면 물 베이스 유화제. 그 밑에도 물 베이스 유화제입니다. 물 베이스 유화제는 반드시 예비 세척 처리를 해야 되는데 라에는 뭐 이거 착각하면 안 되지요. DF라는 것은 그 물 베이스 유화제가 아니고 이거는 형광 침투액인데 이원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에서는 제거가 C입니다. 용제 제거성입니다. 그래서 요걸 딱 보면 됩니다. 예비 세척절이 필요한 침투 탐상 시험은 FD, VD, FD에는 물 베이스 유화제 적용하므로 예비 세척 처리가 필요하며 DFC에는 용제로 잉여 침투액을 제거합니다. 즉 기름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캔에 들어있는 걸 흔들어서 분무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세하고 깊이가 얕은 표면 균열을 자분 탐상 시험으로 시험할 때 다음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우수한 검사법 조합으로 연결된 것은 이게 균열 깊이가 얕아요. 자분해서. 그럴 때는 뭐냐 하면은 교류를 씁니다. 표면 교류를 쓰고 그 다음에 습식법을 쓰면은 여기 잘 나타납니다. 그 밑에 있네요. 얕은 표면 균열 탐상 교류를 사용한 습식법으로 가장 우수한 결함 탐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류 습식법이 났습니다. 자, 41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규정한 시험법의 분류인 DFVD의 분류로 옳은 것은 요거는 뭐냐 하면 DF는 이원성 형광 침투액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DFD에 B가 있으면 어떻게 했냐고 후유화성이라고 하면 쓰고 후유화성 이원성 형광 침투액 바로를 해가지고 이 B는 뭐냐면 기름 베이스 유화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뒤에는 건식 현상법입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75페이지 42번부터입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재시험 적용하는 경우는 재시험하는 경우는 몇 번 했습니다. 그 밑에 있죠. 조작 방법 잘못 있을 때 침투 지시 모양이 결함인지 의사지시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때 기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것은 그래서 의사지시 발생했을 경우 이거 재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기준보다 유화시간 초과했을 경우 요거는 잘못하면은 다른 그 유화시간을 초과했으면은 결함에 있는 그 침투액이 빠져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보다 침투시간 초과했을 때 침투시간 초과했을 때는 재시험 안 해도 됩니다. 지시 모양, 의사지시 혼재되어 있을 때 요것도 뭐 재시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시 모양하고 의사지시 혼재되어 있을 때. 자, 요런 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43번 산화성, 염류, 알칼리, 황함유, 가스 등의 우수한 내식성을 가진 니켈 크로마금은 인코넬이라고 합니다. 인코넬. 사실 여기에 니켈 크롬이라고 했지만은 철도 있고 다른 성분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자, 엘린바는 그럼 뭐냐? 탄성유리 분리변입니다. 철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이 최초에 만들 수 있을 때는 길이가 분리변인
불변강이었어요. 근데 또 크롬을 넣어보니까 탄성률이 불변이다. 요거는 엘린바예요. 그래서 요거는 엘린바는 불변강인 천리켈에다가 크롬 성분을 한 가지 더 적용을 했는데 요거는 탄성률이 불변이더라. 시계 주요 재료로 쓰입니다. 인코넬 여기에 다시 설명합니다. 내열성이 우수하고 900도C 이상의 산화기류에서 산화하지 않고 황합련 대기에서 침식되지 않는 니켈 크롬 합금으로 소량의 철을 첨가한다라는 거 알거든. 철이 소량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하냐면 니켈 크롬 합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콘스탄탄도 여기 있죠. 구리 니켈기 합금으로 이거 저항 재료로 쓰이고 개척기와 열전대에 쓰입니다. 400도씨 이하의 전열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모넬 메탈 요거는 니켈 구리계 합금입니다. 내식성이 굉장히 큽니다. 인장 강도와 연강에 비해 우수합니다. 주로 화학공업용, 화학용기, 화학공업용 용기 등으로 많이 사용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여기서도 이제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알루미늄 구리 SI계 합금으로 요건 제가 여러분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알아들었을 겁니다. 힌트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알구시라 라우탈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동차 피스톤용 내열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 망간 합금입니다. 요것도 내식성, 가공성, 용접성이 우수합니다. 로엑스 합금은 꼭 요 순서대로 아닌데 요건 제가 요렇게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왜? 외우기 쉽도록 하려고. 알리마식으로 요것도 자동차 피스톤용 내열 합금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날륨 요거는 하이드로날륨은 또 다른 이름으로 마그날륨이 있습니다. 하이드로날륨 또는 마그날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두 개 합금입니다. 그래 알마하 이거는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내식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 이제 다 아는데 특히 다시 한번 더 말하면 알구시라 합금으로 규소는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규소가 어느 곳에든지 들어가면 주조성을 개선한다. 주조성을 개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동성이 있다. 잘 흘러가도록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알구시라 구리를 넣은 것은 이 재료의 절삭성을 좋게 한 합금이다. 자, 4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철 알루미늄계의 Y합금 조성으로 적합한 것은 이것도 이제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알구니마 Y 합금으로 자동차 피스톤용 내열 합금 등에 쓰인다. 그 다음에 크기가 작아 침입형 고용체에 용해될 수 있는 원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요거는 제가 외우는지 몰리브데나는 금속이에요. 침입형 고용체 크기가 작은 자 CHOMB라고 요거는 외워야 된다고 합니다. CHOMB 그래서 여기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몰리브데나입니다. 그럼 특수 용도용의 베어링 합금에 속하지 않는 금속은 일렉트론 메탈은 베어링 합금이 아닙니다. 베빗 메탈, 화이트 메탈, 루기 메탈 등은 베어링 합금입니다. 자 봅시다. 화이트 메탈은 주로 베어링용 합금으로 쓰이는 합금입니다. 주석기, 납기, 아염기 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주석기 화이트 메탈은 일명 뭐라고 하냐 베빗 메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론 메탈 이건 뭐냐면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기 합금으로 내연기관 피스톤용 재료이다.
그 다음에 가단주철, 요거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늘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 뜻을 알아라고요. 요 가단, 본래 주철은 단조가 안 됩니다. 주조를 하지 단조를 하면 잘 깨집니다. 왜? 탄소나 그런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기는 하지만 충격이 잘 깨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주철은 단조하고는 상극인데 이게 단조가 가능한 주철이다. 단조가 가능한 주철이다. 그래서 가단주철로 해놓았습니다. 단조 가능한 주철로 가단주철에는 백심가단주철 WMC, 흑심가단주철 BMC, 펄라이트 가단주철 PMC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7번부터 또 한번 해봅시다. 금속에 열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한 후에 고속으로 급냉시켜서 원자의 배열이 불규칙하다. 원자의 배열이 불규칙한 상태라 이 말은 우리가 금속에서는 보통 결정격자로 있는데 이거는 고속으로 급냉시켜 막 이랬죠. 그래서 원자의 배열이 불규칙한 상태로 만드는 합금입니다. 여기에 뭐냐? 비정질 합금입니다. 그 다음에 재진합금, 진동 방지할 수 있는 방진합금, 재진합금, 방진합금 같습니다. 진동 방지할 수 있는 방진합금, 줄어드는, 착착 줄어드는 감쇄능이 우수한 합금이다. 그 다음에 수소 저장합금. 앞으로 이게 우리 수송 혁명의 일익을 담당할 거예요. 수소 저장합금. 수소 저장하는 합금인데 이게요 그 온도 압력을 쭉 낮춰 200 몇 도가 되면은 그 액화가 됩니다. 이게 부피가 굉장히 작아져요. 이걸 이제 싣고 가서 그 수소 충전할 때는 이제 다시 기체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그 용기가 마이너스 200 몇 도니까 잘못하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이제 수소 저장 합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형상기억 합금, 요거는 몇 번 많이 설명했습니다. 니켈 티탄계 합금이 가장 대표적인 합금이다. 이 합금은 고온의 모성과 저온 마텐자이트상에서 결정 배열 현저하게 다르므로 저온에서 형태 변형을 가해도 일정한 온도, 자, 역변태 이상으로, 이게 일정한 온도에서 역변태, 반대로 변태하는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본래의 형태로 돌아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상인 오스테나이트,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냐면은 마텐자이트, 이건 저온이죠. 이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열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이동을 하는 거, 그걸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비정지합금은 이제 형상기억합금은 그렇습니다. 자, 비정지합금, 아몰포스 엘로이, 이거는 정확하게는 비결정성 합금입니다. 금속은 냉각하면 결정이 생기는데 이 금속은 결정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합금의 제조 과정에서 용해금속 1초당 약 100만 도씨 페이스로 급냉하면 비결정성 합금으로 되어 보통 합금에는 별로 없는 성질을 갖는 특수한 성질이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요 조금 요거는 선진국에서 기술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이제
요거는 여러가지 또 세밀하게 앞부분에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참조를 하세요. 자, F2, F3C 평형 상태도에 나타나는 포정점의 자유도는, 포정점은 자,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금속의 자유도 F는 C 플러스 1 마이너스 P인데 요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포정점은 불변계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포정점 말고도 공정점, 공정점, 공석점, 이 반응 상태에 대해서 물었어도 우리는 자유도가 딱 정해져 있죠. 왜? 온도, 공석강 같으면 온도 723도, 탄소 0.8% 정해졌습니다. 자유도라는 거는 그 멋대로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속의 자유도 F는 C 플러스 1 마이너스 P입니다. 왜냐하면 왜 1이라는 상수를 줬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그 온도와 압력이 아니고 온도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그 다음에 가로로는 뭐냐 하면은 탄소 성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뿐입니다. 물 자유도에는 F는 C 플러스 E 마이너스 P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물에서는 또 H2O라는 물 성분 외에 압력과 온도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C 플러스 E 마이너스 P다라는 것을 이 시간 이후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9번 비철금속 구리합금 중 7사망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자, 여기에 7대3이나 70대30이나 70분의 3이나 7분의 3이나 거기에 모두 7하고 3이 있으면 요거는 7사망동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7사망동. 자, 그럼 7사망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리 70 주석이 아니고 구리 70 아연 30%입니다. 구리 플러스 아연이 황동이며 구리 70% 플러스 아연 30% 황동이 7사망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 60% 아연 40% 아연이 최대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퍼센트입니다. 이건 육사황동. 육사황동은 또 다른 말로도 문점메탈이랍니다. 자, 금속 용해 후 응고 과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합한 것은 결정 입계가 가장 먼저 응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용융금속이 응고할 때 결정을 만드는 핵이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다 응고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응고할 때 응고 잠열이란다. 슈퍼쿨링입니다. 관행. 자, 봅시다. 결정 입계가 가장 먼저 응고한다. 그러니까 금속이 용이하면 응고 과정에서 결정 입계가 가장 먼저 응고합니다. 나 용융금속이 응고할 때 결정을 만드는 핵이 만들어진다. 그래 여기 맞고요. 결정 입계가 가장 먼저 응고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틀린 것입니다. 가장 늦게 응고하고요. 용융금속이 응고할 때는 결정을 만드는 핵이 만들어집니다. 맞고. 다 응고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응고할 때 응고 잠열이란다. 이걸 슈퍼쿨링이라고 합니다. 관행. 결정 입계에 불순물이 있을 때 응고점이 높아지 입계에는 모이지 않는다. 아닙니다. 자, 응고 잠열을 한번 봅시다. 레이턴트 히트라고 하는데 물질의 상태 변화에 있으나 온도는 변하지 않는 상태이며 이 응고 잠열은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가 얼음이 0도에서 존재할 수 있고 물이 또 0도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음으로 존재하는 그 H2O는 고체고 물로 존재하는 H2O는 액체입니다. 그죠? 근데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0도씨의 얼음이 0도씨의 물이 될 때 잡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3kcal 정도 열이 필요합니다. 그걸 잡열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00도씨의 물이 액체잖아요. 그죠? 100도씨의 수증기로 변할 때 온도는 같습니다. 그때는 539칼로리 정도의 열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또 잡열입니다. 자,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나 온도는 변하지 않는 상태이며 현열은 물체온도, 이제 현열이 나옵니다. 물체온도가 가열 냉각에 따라 변하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현열은 감열이라고도 하며 물질 상태 변화가 없습니다.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에 사용되는 열은 잡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열은 상태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요걸 이제 현열 또는 감열이라고 합니다. 51번 재결정 온도가 가장 높은 금속 원소는 용융 온도가 가장 높은 텅스텐이 재결정 온도도 가장 높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는 텅스텐을 3400도 용융점이라고 했죠. 어떤 책에서는 3420도를 했다 해서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걸 꼭 좀 제가 강조하고 싶네요. 자, 재결정 온도 보통 용융점에 비례하며 텅스텐 재결정 온도 가장 높습니다. 중요금속 용융온도 몰리브덴 2610, 텅스텐 3400, 니켈 1455, 백금 1763도씨 정도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